네, 안녕하세요. 미앤미술교육연구소 정지윤입니다. 자, 새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중간고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특히 수시 비실기 전형인 학종을 준비한 우리 고3 학생들은 이번 학기 시험이 이제 마지막 시험이 되죠. 그래서 수시 지원하기 전 내신 성적에 스퍼트를 올리기 위해서 더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시 지원에 있어서는 이렇게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제가 첫 상담이나 컨설팅을 할 때 좀 생각보다 놀라는 부분은 내신 성적이 대학별로 또 전공별 또는 전형별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기준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시 1단계의 합격 기준이 되는 내신 성적, 그리고 물론 생기부나 또 뭐 활동보고서를 같이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겠지만 모든 대학이 수시에서는 공통적으로 내신이 1단계에서는 굉장히 큰 평가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그 내신 성적의 기준, 즉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별 전형별 커트라인을 잘 모르고 지원하실 경우에는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수시로 지원할 대학의 내신 반영 과목이나 내신 등급 컷을 잘 모르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로 어설프게 목표를 설정하시게 되면 수시에서 성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3뿐만 아니라 또 고1, 2 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대학별 내신 성적에 대한 정보를 제가 오늘 총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중간 기말고사 볼 때마다 본인의 내신 성적의 목표치를 정확하게 설정하셔야겠습니다. 네, 우선 내신 반영의 기준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량평가란 특정 내신 과목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반영하는 또는 전형별로 반영하는 내신 교과목의 과목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내신 산출 공식도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신을 계산해서 그 대학이 전년, 전전년도에 합격했던 내신 컷이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대학은 이제 정량평가 대학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성평가라는 것은 전과목 종합평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되는 내신 과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거나 산출 공식이 없이 말 그대로 전과목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산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통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가사가 우선순위로 중요하다는 거 참고하셔서 그 과목에 대한 성적부터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정량평가 대학과 정성평가 대학을 또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미대 입시를 하다 보면 내신 성적 관리를 할 때 보통 국영사까지만 하면 된다, 수학과학은 버려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건 이제 실기 전형일 경우에는 이제 수시에서 지원할 때 국영사 내신까지만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비실기 전형이라고 하는 이런 학종 또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실 때는 국영사에다가 수학이나 과학이 포함돼서 또는 정성평가로 반영하는 대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별로 어떤 과목을 내가 충실하게 해야지 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대학을 지원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과목인 국영사 내신만 반영하는 대학부터 알아보자면, 비실기 전형으로 많이들 지원하시는 홍익대가 대표적이죠. 자, 홍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내신은 필수 반영이고, 수학, 사회, 과학 중에 3학년 1학기까지 총 이수 학기 계산을 해서 가장 이수 단위가 높은, 또 요즘에는 학점수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학점수가 높은 과목이 자동으로 택일 반영이 되는데요. 이때 사회 과목을 보통 이수를 하기 때문에 미술한 친구들은 국어, 영어, 사회 보통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과 학생들이 이제 미대 입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수학이나 과학 이수 단위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사회보다는 수학, 과학 내신 성적이 좋았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오히려 수학, 과학 내신 성적이 이수 단위 더 높은데 내신은 더 낮다,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 수, 과 이 세 가지 교과목에 대해서는 이수 단위 잘 계산하셔야 되고요. 3학년 1학기까지 내가 총 이수할 이수 단위가 어느 과목이 제일 높고 반영될 때 이제 내신 과목이 어느 게 나에게 가장 유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과목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대는 국영사 기준으로 반영된다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이때 한국사도 포함이 된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신 성적 커트라인은 홍대 같은 경우는 서울 캠퍼스가 전공이 11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대 전공 내에서도 내신 컷은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은 가장 성적이 높은 학교, 디자인학부 같은 경우, 그리고 미술대학 자율전공이 서울캠에서는 가장 높은 성적대고요. 일단은 1등급 때 성적대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2등급 중반대,
또는 이제 학교의 특성에 따라 2등급 후반대도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적 분포가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서민미술 패션 디자인학과, 금속조형 디자인과, 목조형 가구학과 정도까지가 이제 디자인 계열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전공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이제 전공 관련 활동들이 생기부나 미술활동 보고서에 얼마나 녹아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좌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내신 성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신 성적은 보통 2등급 중반대부터 3등급 때까지도 합격이 될 수 있는 전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수미술 계열로는 회화, 동양화, 조소, 도예유리, 판학과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공들도 역시나 전공 적합성 그리고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이 서류에 잘 드러나 있을 경우에는 내신이 2등급 초반부터 이제 3등급 때까지도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영사만 반영하는 대학 중에 성신여대 창의융합 학부에 있는 예체능 전공 103명을 선발하고 있죠.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동덕여대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학과와 문화예술 경영학과에서는 국영사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량평가 두 번째 반영되는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반영되는 대학들도 있는데요. 국영사에 수학까지 이제 반영이 되면 보통은 이제 국영사 내신만 반영되는 것보다는 성적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네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은 이제 홍대, 캠퍼스 자율전공, 서울 캠자, 세종 캠자, 그리고 예술학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전공에서 교과 100%로 반영되고 있고요. 동덕여대 큐레이터과에서도 내신, 국영, 수사 네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과목 기준으로 했을 때 홍대 캠퍼스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서울 캠자는 사실 내신 성적이 좀 높아요. 그래서 교과 100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어느 대학이든 학종보다는 성적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홍대, 서울 캠자는 이제 평균이 보통 1.8, 1.9 평균이라는 건 중간 성적이기 때문에 그 성적에서 위아래로 내신 성적이 분포를 하겠죠. 그렇지만 가장 낮은 성적도 한 2등급 중반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까지 바라봤을 경우에 이제 2등급 중반선까지 지원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홍대 세종캠자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중반까지도 추가 합격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학과가 있는데요. 예술학과 교과 전형은 2등급 중반이 약간 넘어가는 선에서 2.6 2.7 그 정도 선까지는 이제 추가 합격이 되기도 하는데, 추가 합격이라는 것은 해마다의 그 입시 결과가 항상 다르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덕여대 큐레이터과 같은 경우에 이제 국영수사 기준으로 여기는 한 2등급 중반선까지 조금 많이 성적이 내려간 경우에는 2등급 후반까지도 합격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량평가 마지막으로 내신 국어 영어만 딱 반영하는 대학이 딱 한 군데가 있죠. 바로 경희대인데요. 경희대 이제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하는 그 전형에서는 내신 국어 영어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내신이 이제 국어 영어 성적만 계산했을 때 굉장히 성적이 좋다. 이럴 경우에 이제 지원을 권장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지원 자격 조건도 재수생까지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학종이든 교과든 N수생들에 대한 제한이 꽤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경희대 지역균형 전형,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까지만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경쟁을 줄일 수가 있죠. 근데 그 대신에 선발 인원이 사실 적은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서 5명까지만 이렇게 각 전공별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공별 이제 인원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국어 영어 내신 성적을 계산했을 때 아무래도 인원이 적다 보니 1등급 때 친구들부터 지원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 합격이 많이 돌기 때문에 2등급 중반선까지는 그래도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내신 교과목이 정해져 있는 이제 정량평가 대학들이었고요. 그 외의 대학들은 다 정성평가 대학들인데, 제가 이제 인서울 또는 이제 수도권 주요 대학까지 어떤 대학에서 정성평가를 선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 중에 이제 가장 성적대가 높은 학교가 바로 서울대죠. 서울대는 이제 비실기 전형으로 수시에서 디자인과에서 7명 선발하는 전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전과목 종합적으로 보지만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 국영수가사 내신 성적 기준으로 먼저 산출을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산출된 성적을 가지고 정성평가대학에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을 해보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 5년 전에는 서울대 합격을 하려면 거의 5,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성적도 물론 이제 높은 성적이 반영이 되겠지만 그 외에 생기부를 통해서 이 학생의 디자인과에 대한 전공의 역량을 보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적대가 조금
조금 다양하게 고르게 분포돼서 이제 1단계 통과하고 최종 합격을 했는데요. 이전에 서울대에 대해서 다루었던 영상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확인하셨겠지만 보통은 2등급 아주 초반 때까지만 합격선이었다면 작년에는 2.5등급까지도 성적대가 조금 내려왔죠. 그렇다는 것은 서울대라고 해서 무조건 내신 5, 1등급 때만 뽑기보다는 학업 성취도와 전공에 대한 적성과 역량까지 같이 놓고 평가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점점 더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만 가지고 판단해서 무조건 나는 서울대를 못 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표 대학에서 빼는 것보다는 우선은 내신 성적이 한 2등급 중반대까지 나오는 선에서, 그리고 활동도 디자인 전공 관련한 활동으로 생기부가 잘 채워져 있다면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이제 최저 등급이 좀 높죠. 최저 등급이 3개 합이 7등급이기 때문에 수능 3개 영역에 합이 7등급이 나오느냐, 거기다가 이제 서울대는 또 탐구 영역을 2과목을 다 반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사탐 많이 하시는데 사탐 2과목 합산했을 때, 그래서 총 3개 합이 7등급이 나오느냐 이렇게 계산해 보시고 최저가 충족이 된다, 내신 성적도 2등급 중반 정도까지 안으로는 들어온다, 그러면 지원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대 캠퍼스 자율전공이 이 정성평가로 반영되는 전형으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학생부 100% 이제 학종 전형인데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정량평가에서 홍대 캠퍼스 자율전공, 줄여서 캠자가 있었죠. 근데 그건 교과 100% 전형이었고, 이제 홍대 캠자가 정성평가, 전과목 종합평가하는 학종 전형으로 있습니다. 근데 학종으로 지원하실 때는 물론 이제 동일한 전공들이 있어요. 홍대 서울 캠자, 세종 캠자, 그리고 예술학과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전공별 이제 성적대가 학종으로 오면 조금 성적대가 낮아집니다. 교과 전형보다는. 그래서 2등급 중반 때까지도 이제 합격이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 캠자가 평균 1.8이었다면 학종으로의 서울 캠자는 평균 2.0. 물론 그렇다고 굉장히 낮아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성적대는 교과보다 학종이 조금 낮게 형성은 되지만 0.3등급 정도 약간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세종 캠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과는 3등급 중반선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종은 3등급 후반, 4등급 초반까지도 추가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홍대를 최대 3개 전형 또는 4개 전형까지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 6개 카드 중에서 좀 잘 할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정성평가 대학들 중에는 이제 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 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대 프론티어 전형, 그 다음에 이화여대 예체능 서류 전형, 이 대학들도 정성평가로 반영을 하고 있죠. 국민대는 시각디자인과랑 AI 디자인과가 있는데요. 시각디자인과가 성적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2등급 중반대 선까지 지원을 권장드리고, AI 디자인과는 2등급 후반선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는 15명 이제 단일 학부로 선발을 하고 있죠. 고대 같은 경우는 1단계 배수가 5배수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다른 대학보다 좀 배수 통과 기준이 조금 더 크죠. 보통 이제 저는 이제 3등급 초반까지는 이제 지원을 시키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전제가 돼야 될 것은 내신 성적에다가 이제 창의활동 보고서라는 것을 이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작품 8점 또는 뭐 보고서 형태든 본인의 어떤 성취도를 보여줄 수 있는 창의적인 결과물을 또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될 경우에는 지원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이제 올해는 이제 디자인 학부에서만 24명 선발을 하고 있죠. 올해 이제 형성되는 내신 성적은 커트라인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디자인 학부만 선발했던 이제 이대에 이제 비실기 전형으로 시행했던 초창기의 성적을 봤을 때는 이제 요거는 일반고랑 예고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선발이 더 이제 유리한 부분이 사실 있죠. 그럴 경우에라도 내신은 2등급 대선까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과목 2등급 아주 초반까지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학종으로 또 전과목 정성평가 반영된 대학은 과기대, 세종대, 정의대, 중앙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그리고 성균관대와 서강대, 경기대, 풍명대, 명지대, 인하대, 인천카톨릭대. 굉장히 학교들이 많습니다. 전과목이 다 반영되는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 대학들은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린 대학별로 그리고 전공별로 내신 성적에 편차는 좀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인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학종 기준으로 한 3등급 초반까지, 그리고 서울여대나 동덕여대까지는 한 3등급 후반까지도 지난해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명대, 명지대, 경기대, 인하대, 인천카톨릭대, 그리고 연세대 국제캠퍼스까지는 이제 4등급 중반선까지도 지원하셔서 합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 목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올해 2026학년도 기준으로 수시에서 반영되는 이제 대학별
내신 과목과 내신 커트라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전반적인 어떤 개괄적인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대학별, 전공별 합격 가능한 내신 커트라인에 대해서 알고 싶으실 경우에는 안내되어 있는 연락처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